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강대국의 대통령이 한 국가에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과 월스트리트는 자충수라며 발동동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역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었고, 이번 조치는 그 정책의 시행 단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메이저 미디어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재발등을 찍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결과 각종 성명서와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IT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 두 기업이 없으면 미국의 어떤 IT 기업도 서버를 만들 수 없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역효과를 낸 핵심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공식 발표한 날, 전 세계 금융인들은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한 예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대로라면 한국산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증시는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기대치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처럼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관세 발표 이후 약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무려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수준의 상승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증시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해석한 바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반도체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상품인지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다면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희귀하고 필수적인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주가도 올라갑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그런 상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산 기술과 규모 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압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이 두 기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더 이상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벤진가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자해행위다. 벤진가의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는 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분석해보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신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가 붙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메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25%더 비싼 가격으로 반도체를 구매한다면 그들의 예산은 엉망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퀄컴도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충수가 된 이유입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 자체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자해 행위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벤진가의 지적이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은 이제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대상입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한국 시장의 고점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한 기관이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비중을 더 늘려라. 지금이 기회다. 이것은 시장의 주류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JP모건은 단순한 숫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밸류업 정책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쌓아두지 않고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합니다. 이것은 발행 주식수를 줄이면서 주당 이익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밸류업 정책은 다릅니다. 이것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동시에 실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진정한 기업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 즉, 기업의 진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JP모건이 한국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는 이 변화는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구조 개혁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70% 올랐던 한국 주가가 또 올라갈 것인가 하는 의심에 대해서도 JP모건은 분명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본 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것이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판단입니다. JP모건은 한국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 베팅을 올바른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세의 전가전자입니다. 표면상으로 관세는 한국 기업들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미국의 IT 기업들과 최종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미 폭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25% 관세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25% 올라간다면 구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개선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파워를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진다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의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보면 이런 우려가 얼마나 신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단체와 경제인들이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자해 행위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중국도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싼 비용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자충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 자신을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이 더욱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강점은 반도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위산업을 봅시다. 전 세계는 지금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의 긴장, 중동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K2 탱크, K9 자주포,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초계함,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해상 전력 장비들입니다. 한국산 방위 산업 제품들은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용 수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더 이상 패턴화된 경기 변동에 취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은 한때 한국의 영광이었다가 중국에 밀려났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조선업은 극적인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다시 세계 1위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기술력 때문입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 기술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LNG, 운반선 신규 수주의 대부분은 한국 조선소가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의 LNG, 운반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한국 조선소입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업, 이 세 산업은 모두 기술 집약적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세 산업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정책 하나에 흔들리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조차 집어삼키는 거대한 함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재 상황을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초기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전망을 깨뜨렸습니다. 한국 주가가 오르고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자 미국 미디어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 약소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을 흔들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이라도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현대 경제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로 압박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세계의 어떤 IT 기업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 장비 없이는 많은 나라의 국방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에너지 전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진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